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구형구축이란 가슴의 모양이 변하거나 보형물의 위치가 변하거나 혹은 가슴이 딱딱해져 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직 구형구축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약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형구축의 경우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진행이 그대로 멈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재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형구축이 아주 심하게 왔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나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형구축과 보형물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환자분은 30대 후반이신데요. 왼쪽 가슴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구축으로 처음 수술했던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다시 급격한 변형과 통증,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심한 구축이 발생하여 가슴 아래쪽이 당겨져 올라간 상태였고 양쪽 보형물 모두 앞뒤가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보형물 주변에 구축이 발생한 피막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재수술을 시행받은 후의 상태입니다. 육안으로도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굳이 급하게 재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약 10년 전에 가슴 수술을 하셨고 양측에 경미한 구축이 생긴 후에 저 상태로 진행이 멈추고 5년 정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비대칭과 단단한 촉감, 부자연스러운 모양의 개선을 위해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재수술을 통하여 양쪽의 비대칭을 개선하였으며 오히려 보형물의 크기는 더 크게 넣었음에도 훨씬 부드러운 촉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굳이 바로 재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요. 위험한 경우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시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확실히 재수술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수술에 비해 통증과 불편감이 덜 하시고요. 두 번째로 문제점이 좀 더 확실하기 때문에 첫 수술에 비해서 수술의 목표를 뚜렷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형구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미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수술이 용이하고 출혈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수술에 의해서 이미 늘어난 피부 때문에 재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도 촉감이 좋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자는 물방울 보형물로 첫 수술을 하고 큰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해왔으나 비키니 모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모양의 부자연스러움과 물방울 보형물 특유의 단단한 촉감 그리고 부족한 윗볼륨을 해소하고자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재수술 후에는 훨씬 자연스러운 봉긋한 형태의 가슴이 만들어졌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윗볼록이 사라졌지만 가슴을 모으고 밀어 올렸을 때에는 훨씬 풍만해 보이고 예쁜 가슴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촉감은 물론이고요. 칼이 들어가는 모든 수술은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무균 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염 가능성은 존재하게 되는데요. 감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형물 자체도 크기가 워낙 크고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항생제 등으로 인해서 그 감염이 해결되는 경우는 가슴 수술 후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술 부위 안쪽이 다 안정이 된 후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재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슴 수술 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첫 번째로 한쪽 혹은 양쪽 가슴이 빨갛게 발적이 생기며 부어오르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통증이나 불편감, 세 번째로 절개 부위에 염증 소견이나 농이 비치는 소견 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아무 증상 없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작스럽게 구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염증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본인이 증상이나 그 외의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수술하시는 원장님에게 꼭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성형외과들은 대부분이 감염관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재수술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에는 코에시브 젤로 대부분 가슴 수술을 해왔고, 제가 재수술을 하며 꺼내게 되는 보형물들도 대부분이 코에시브 젤 보형물들입니다. 코에시브 젤은 몸 안에서 흡수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다고들 하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보형물이 파열되어서 실리콘이 새어나온 뇌액이 오래될수록 보형물이 들어가 있던 안쪽 공간에 심하게 점착되고 구형 구축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보형물이 파열된 걸 발견을 하셨다면은 최대한 빨리 재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쪽 보형물이 심하게 파열되고 구형 구축까지 동반되었던 환자의 사진입니다. 구형 구축이 심해지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양쪽 보형물은 모두 파열된 상태였으며, 동남아시아 쪽에서 첫 수술을 받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브랜드의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으로 인해 구축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재수술 후에는 사진과 같이 비교적 양호한 형태의 모양과 촉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염수 보형물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굳이 서둘러서 재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식염수가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요. 다만 피막 안쪽으로 흘러나온 식염수가 고여 있어서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재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가슴 재수술의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지금 상태에 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들르셔서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